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보면은 사람들이 바라는 것은 그냥 머리가 돌아가는 거겠어요? 머리가 잘 돌아가는 거겠어요? 잘 돌아가는. 잘 돌아가는 거. 머리가 잘 돌아가려면 이거 사람들이 바라는 거예요. 그 머리가 잘 돌아가면 어떻게 하면 머리가 잘 돌아갈까? 아까 말하듯이 뭐냐? 머리가 돌아가려면은 쿡 찔러야 돼. 쿡 찌르기. 머리를 쿡 찔러면 다 돌아가게 돼 있어. 그러면은 불이 번쩍해진다는 거죠. 그걸 이용해서 이제 쿡 찔러서 불이 번쩍해지는 걸 요즘에 이제 컴퓨터 이런 데 스파이킹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두뇌 할 때도 두뇌에서는 예를 들면 뉴런과 시냅시스가 있는데 뭘 이렇게 뚝 하면 어떤 부분에서 번쩍하고 이렇게 되면 불이 켜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예를 들면 머리가 잘 돌아가고 있어요. 쿡 찌르는 것은 두 가지가 있어요. 바깥에서 쿡 찌르는 거예요. 지가 안에서 스스로 쿡 찌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바깥에서 쿡 찌르는 것은 야 이게 뭐야? 이렇게 하면 상대방한테 이게 뭐니? 모르니까 쿡 찌르는 거예요 상대방. 그럼 상대방이 이거에 대해서 또는 예를 들면 상대방한테 무슨 말을 걸거나 아니면 상대방한테 뭐 물건을 이렇게 상대방한테 내밀어 이거 또 가져라든지 뭐 등등 온갖 것을 통해서 우리가 밖에서 외부적인 자극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쿡 찌르면 머리가 돌아가는데 그때 뭡니까? 자기 스스로가 그 쿡 찌른 것에 대해서 그걸 풀어낼 때 자기 스스로가 나는 깊고 넓게 풀어내겠다. 뭔가 제대로 풀어내겠다 해서 머리를 스스로 굴려가면서까지 이제 풀어내게 되면 어떻게 되죠? 머리가 잘 돌아가는 그런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바깥에서 항상 이렇게 입력시켜준 거, 바깥에서 주어지는 자극을 쫓아서 머리가 예를 들면은 이 돌아가고 또 머리를 굴리는 경우에는 바깥에 뚝 떨어져 보면 지 스스로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사람들이 또 많은 것은 안에서 배가 출출해. 배가 좀 고픈 것 같아. 그래서 뭐 라면 꺼내가지고 막 이렇게 삶아서 먹기도 하고 뭐하고 한다는 거지. 그러면 이제 바깥에서는 자기의 욕구나 욕망과 관련 없이 다른 사태들이 막 주어질 수가 있어. 안에서 일어나는 것은 뭐냐면 자기 안에서 일어나는 욕구나 욕망에 의해서 자기가 예를 들면 쿡 찌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안에서 뱃속에서 쿡 찌를 수가 있어. 왜? 배가 고프다. 그럼 자기 안에서 쿡 찌르는 거예요. 그건 안에서 찌르는 거예요? 그렇지. 왜냐하면 자기 안에 있는 어떤 것을 변하기 위해서 툭 찌르는 거잖아. 바깥에서 예를 들면은 내가 길을 걸어가는데 개가 막 나를 쫓아왔어. 또는 강도가 나를 쫓아왔어. 이거는 밖에서 나를 쿡 찌르는 거예요. 겨울에 길을 가는데 붕어빵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근데 붕어빵 냄새를 맡으니까 배가 꼬르륵 했어요. 그러면 그거는 밖에서 찌른 거예요? 안에서 찌른 거예요? 그러니까 밖에서 들어와서 예를 들면 안에 것을 자극해서 찌르는 거겠지. 그러니까 이제 사람이 뭐 밥을 한 5끼를 굶었다. 그러면 바깥에 거 없어도 안에서 절로 자꾸 뭐 먹고 싶어 한다는. 그러면요 선생님이 이렇게 새로운 생각이나 이런 말씀들을 해주시면서 저한테 하는 거는 밖에서 주는 자극이잖아요. 그럼 거기서 선생님이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라는 생각이 떠오르잖아요. 그거는 안에서 하는 거예요? 밖에서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단순히 밖에서 주어지는 자극이 있고 밖에서 주어지는 자극이 안에서 다시 변형이 돼가지고 안에 있는 욕구를 일으키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 바깥에 자극은 없는데 나 혼자 안에서 일어나는 것도 있고 그런 게 이제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붕어빵 냄새를 맡고서 내가 예를 들면은 꼬르륵 꼬르륵 했다.
그건 예를 들면 이제 바깥의 것이 내 안에 들어와서 다시 이제 유발시켜 나가는 그런 거. 또 내가 누구 말을 들으면서 어떤 사람은 그래. 말을 들으면서 그냥 따라 들으면 뭐냐? 바깥에 쿡 찌르는 것에 내가 그대로 쭉 그냥 쫓아가는 거야. 근데 어떤 말을 듣는데 내가 그걸 다시 묻고 따져서 다시 내가 그것에 대해서 생각을 하기 시작하면은 바깥에 있는 것이 내 안에서 다시 변형이 돼가지고 내가 나를 촉발시키는 과정으로 들어간다는 거야. 어떨 때는 또 아무런 바깥에 없는데 내가 어째 생각해가지고 이런저런 해서 내 내부에서 내가 나를 쿡 찔러서 머리가 돌아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럼 머리가 잘 돌아가게 하려면 어떻게 되냐? 바깥에 있는 거거든 내 안에 있는 거든 여러 가지의 스파이크가 일어나는 것을 내가 일단 첫째는 예민하게 받아들여요. 내가 안이건 바깥이건 간에 나에게 쿡 찌르는 게 거의 느낌이 없어. 그럼 내가 머리가 돌아갈 이유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는 사람이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게. 근데 사람이 모든 걸 다 민감하게 받아들이면 못 살아.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것도 자기에 대해 되면 자기가 주로 이제 하는 것들이 있어요. 베토벤이라는 사람을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악기의 소리라든지 음악 소리라든지 이런 것들은 베토벤은 엄청 예민한 거예요. 예민하다는 게 뭐냐면 그냥 날카롭다는 게 아니라 그게 또박또박 이렇게 촘촘하게 잘려져 가지고 그걸 이렇게 저렇게 이렇게 구성해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토벤의 머릿속에는 그 예를 들면 박자라든지 뭐 예를 들면 높낮이라든지 뭐 등등 이런 것들이 굉장히 촘촘하게 이렇게 이 차려져서 그걸 바탕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면은 나 같은 사람은 뭡니까? 사람들이 주고받는 말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엄청 촘촘하게 쫙 조직이 돼서 돌아가게 돼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일단 사람들은 예민함이 있어야 돼요. 어떤 자극에 대해서 예민할 때는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한다. 그 예민함을 말씀하시니까 또 드는 생각은요. 맛도 그렇고 보는 것도 그렇고 먹어봐야 안다 그러고 아는 만큼 보인다고 하잖아요. 그럼 예민함이 또 거꾸로 아는 거에 영향을 받는 거 아니에요? 맞죠. 우리가 예민함을 자꾸 예를 들면은 뭐랄까 증폭시킬 수가 있어. 또 확대시킬 수가 있어. 베토벤이 태어나자마자 그렇게 예를 들면 악기 소리 다 구분하고 이렇게 그렇지 않아. 베토벤 자체가 이제 예를 들면 보통 사람들보다는 소리에 예민한 거지. 그것을 예를 들면은 소리를 조각조각으로 나누어 가지고 알아볼 수 있는 능력이 보통 사람보다는 높았다고 봐야지. 그러나 자기 집에서 또는 선생님 밑에서 계속 음악 교육을 받고 자기 스스로 예를 들면 음악 활동을 함으로 인해서 더 예민해진 거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막 끝이 아니라 이 예민함이라는 것은 사람이 충분히 예를 들면은 길러질 수 있는 거다. 기를 수 있는 그런 것이다. 특히 사람은 말을 하기 때문에 이 예민함을 굉장히 폭넓게 길러낼 수가 있는 거란 말이지. 그러니까 개들은 냄새가 굉장히 예민해요. 그건 그들이 본바탕에서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 하더라도 개마다 조금씩은 다르겠지. 그러나 이제 개가 그 예민함을 자기가 가지고 그걸 바탕으로 삼아서 뭐 예를 들면은 이 냄새를 포착하는 기계를 만든다든지 뭐 한다든지 이런 거는 이제 못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일단 사람이 예민하게 돼. 그럼 예민하다고 다 되느냐? 두 번째 뭐가 해야 돼서 머리가 잘 돌아가요. 이걸 예를 들면은 차려야 하는 거예요. 베토벤이 그 소리에 대해서 예민한데 그 예민한 그 소리를 음정, 박자, 악기 이런 것들로 쫙 차리는 거예요. 차려서 뭐냐?
세 번째는 이제 조직해내는 거지. 조직해내는 거야. 차려서 이제 조직해내는 거야. 이게 이제 예를 들면은 자기가 뭐 작곡을 하고 또 예를 들면 뭐 연주를 하고 뭐 하고 이렇게 해내는 거란 말이지. 그러면 예를 들면 우리가 공부하는 머리가 잘 돌아간다. 그럼 자기가 공부하고자 하는 그 영역에 대해서 일단 개념들에 예민해야 돼. 그 다음에 그 개념을 차려야 돼. 차리지 않은 개념은 막 들쭉날쭉 왔다 갔다 할 뿐이야. 도리어 머리가 더 복잡해지고 머리가 더 엉망이 되는 거야. 차려야 돼. 세 번째는 조직해내야 돼. 차린 걸 가지고 그걸 가지고 새로운 것까지를 자기가 조직해낼 수 있는 힘을 가져. 그러면 머리가 어떻게 되느냐? 엄청 잘 돌아가는 거지. 이게 돌면 돌수록 이게 더 속도도 빨라지고 크기도 더 확대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 시작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이렇게 머리가 잘 돌아갈 수 있다. 그럼 그런 머리를 잘 돌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했느냐? 외부 자극에 자기가 이런 자극들을 잘 반응. 그것을 자기가 내부로 변형시켜서 내부에서 자기가 그것이 예를 들면은 자기를 스파이킹을 일을 잘 하도록 만들고 그 다음에 이런 외부 자극을 떠나서 자기 내부에서 자기가 자극을 생성해내는 거예요. 스파이킹을 하는 거예요. 이게 뭐야? 그건 그래? 뭐라 그렇게 잘 이렇게 스파이킹을 해내는 거지. 그럼 뭐냐? 계속 머리는 쿡쿡 찔러주면 돌아가게 돼 있어. 그러니까 베토벤 같은 사람은 상상해 보면 잠자는 시간에도 계속 스파이킹을 했을 거라는 거지. 머리를 쿡쿡쿡 찔러준 거지. 그럼 계속 돌아가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이제 나를 이렇게 생각해 보면 나는 뭐 잠자는 시간 내가 깜빡하는 시간 말고는 끊임없이 이 말들의 세계, 생각의 세계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내가 계속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뭐 좀 쉬려고 드라마 보고 있다가도 드라마 속에 무슨 말이 팍 나오고 나는 이게 뭐야 해가지고 막 파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그냥 드라마 보고 있는데 나는 드라마 보는 게 꼭 공부하는 거 비슷하단 말이지. 왜? 내 머릿속에서는 그러한 예를 들면 우리들의 주고받는 말들이 다 쿡쿡쿡 찌르는 어떤 그런 속성을 띠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딴 생각하는 거네요. 드라마 보면서도. 우리가 한 2시간 전에 1시간 전에 밥 같이 먹었잖아요. 네. 밥 먹을 때 나는 그 음식 또는 다른 사람 주고받는 거 내가 계속 하던 생각들을 막 했어. 그러니까 중간중간 필요할 때마다 함께 이렇게 얘기 나누고 또 사태에 대해서 이렇게 하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나는 아까 말하듯이 우리가 예를 들면 지금 내가 풀어야 될 문제의 현안에는 2가지가 있어. 또는 3가지가 있을 수도 있어. 제1현안이 있어. 또는 제2현안이 있을 수 있어. 내가 다른 사람하고 밥 먹을 때 주로 보면은 대부분의 것은 제1현안은 내 머릿속에서 지금 계속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것만 빠져있으면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함께 하는 게 이게 망가지잖아. 그러니까 제2현안에 대해서도 주의를 기울였다가 이것에 문제가 딱 생겼어. 같이 밥 먹는 일에 문제가 좀 생각해서 이걸 제2로 돌려버리고 이걸 제1로 가지고 와. 그리고 이제 그게 내가 제일 심한 게 뭐냐면 혼자서 운전할 때. 내가 운전할 때 대부분의 시간은 운전 시간은 뭐냐면 제1현안은 내 머릿속에서 이게 뭐지 하고 묻고 따지는 거야. 그러면 운전하고 있는 건 제1현안이 아니야. 왜? 이미 내가 운전을 지금 뭐냐면 한 30년 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얼마나 장기 기억이 많겠어. 그러니까 장기 기억을 끄집어 내가 변형시켜가지고 이 상황에서는 일 없어. 그러니까 그냥 가는 거지. 일 없는 거 그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야. 돌발 사태가 벌어졌을 때만 내가
딱 거기에 대처를 하면 되잖아. 그게 뭐 고속도로든 뭐든 간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제1현안은 내가 생각하는 거고 제2현안은 지금 앞에 펼쳐져 있는 그 상황들이에요. 그러다가 앞차가 내 앞에 막 휙 들어오려고 그래. 그 순간에 뭐냐면 현안의 순서가 바뀌어버려요. 제1현안은 이거 뭐야 이 자식 하는 게 제1현안이 되고 제2현안은 확 날아가 버려요. 그러니까 운전할 때 나에게는 상황에 따라서 제1현안이 왔다 갔다 하는 거지. 근데 예를 들면 사람들이 사고 잘 내는 사람은 뭐냐면 생각하고 있다가 제1현안으로서 생각을 하고 있다가 앞에 바뀌는 상황 그것에 따라서 제2현안이 앞으로 나오고 제1현안이 사라져야 되는데 이게 체인지가 잘 안 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하다가 엉뚱한 짓 벌어지는 거야. 냄비 태워 먹는 것도 비슷한 사건인 거죠? 예를 들어 보세요. 어떻게 하다 냄비 태워 먹는지. 요리 이렇게 막 하는데 네. 전화가 온 거죠. 예. 그래서 여보세요 누구니? 이렇게 뭐야? 하면서 거기에 확 빠져들잖아요. 예. 그러면은 제1 현안이었던 국을 끓이던 일이 그렇지. 그게 이제 사람이 사고 내는 거예요. 왜냐하면 국을 끓이려고 할 때 불 켜고 뭐 한 순간에 제1현안은 국 끓이는 거야. 그럼 이제 전화가 왔어. 새로운 제1현안이 생겼어. 그러면 국이 끓여서 넘치기 전까지는 얘가 제2현안이 돼도 돼. 아직 굴. 그러면 이제 전화하다가 상황은 파악하고 있어야 되지. 얘가 지금 국이 넘칠 단계가 되면은 얘는 제2현안이 되고 얘가 제1현안이 체인지가 돼야 돼. 근데 그걸 잘 못하는 사람은 국이 막 넘쳐가지고 엉망이 되는 일이 벌어지는 거지. 그러고 있으면요. 옆에서 엄마나 할머니 같은 사람이 음. 야 국 탄다 이러잖아요. 그분은 국을 끓이는 일에 실제로 관여도 안 하고 있고 다른 일을 하고 계셨는데도 그게 켜져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게 이제 뭐냐면은 자기한테 그러니까 어른들은 이래요. 제가 벌써 전화 받으러 가면 아이고 제가 그런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으라고 해서 이미 저거를 갖다가 잠재적인 제1현안 현안 속에다 집어넣어 놓은 거야. 그러다가 이제 뭐 하면 아이고 봐라. 그래서 야 저기 부엌에 국 끓이는 거 어떻게 됐냐 이렇게 하는 거지. 그걸 또 약을 더 올리려면 가만히 두어 조금 더 넘치고 나서 야 지금 뭐하냐 이렇게 하는 거지. 막 후다닥 이게 그러면 이제 얘기했지만은 사람이 머리가 잘 돌아간다. 자기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 기본적인 예민성을 갖추고 있어야 돼. 민감성이 있어야 돼. 두 번째, 민감하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걸 차리지 못하면 민감하게 자기가 짓눌려가지고 사람이 엉망이 되는 거예요. 사람이 아무리 뭐 할 일이 많고 복잡해도 어떤 사람은 불면증 안 걸려요. 어떤 사람은 그거 막 복잡해가지고 잠을 못 자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려요. 딱딱딱 차려야 그 다음 단계가 그걸 자기가 필요한 것을 조직해낼 수가 있어요. 차린 것을 가지고. 근데 예를 들면 차려지지 않은 것은 조직할 수가 없는 거예요. 냉장고라든지 뭐 여기 그 식당에 예를 들면 찬장에도 마찬가지야. 그 좀 차려놔요. 어디에 뭐가 있어가지고 내가 지금 라면을 끓이려면 뭐를 어디서 꺼내면 되는데 전혀 차려져 있지 않으면 라면 하나 끓이기 위해서는 온갖 거 다 뒤져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차려서 조직할 수 있는 게 제대로 딱 돼 있으면 뭐냐? 우리 머릿속에도 전기를 사용한다 그러잖아요. 지금 한 20W 되는데 사람의 머리가 돌아가는 데는 한 20W 정도의 전기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계속 20W 정도. 자, 어떤 사람은 굉장히 복잡한 문제도 20W의 전기 가지고도 쫙쫙쫙쫙쫙 자기가 좀 생각을 해. 어떤 사람들은 좀 지나면은 오버가 돼버려. 그래서 머리가 막 과열되고 머리가 아프고 그래서 감당. 특히 사람들은 막 머리가 잘 안 돌아갈 때 담배를 피운다는 것이 있어. 좀 안정이 된다.
그게 무슨 소리냐면 실제 머리가 잘 돌아가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은 머리가 돌아가는 용량이 요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요 위에 올라가면은 실제 머리는 이렇게 돌아갈 때가 더 머리가 잘 돌아가는데 요 영역에 들어가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이렇게 머리가 올라가려면 이걸 또 끄집어 내려. 여기는 끄집어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담배를 피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게 아니야. 담배를 안 피워도 여기까지 가 있어도 머리가 안 아파. 그럼 머리가 안 아프게 되려면 어떻게 되느냐? 차려져 있어요. 아무리 민감한 사태들이라도 그 사태들을 자기가 또렷하게 차려서 간략하게 만드는. 차려야 된다는 말씀을 자주 하시는데 그리고 예전에는 차리는 거에 되게 중요한 게 말로 차려보고 한 단계 더 나아가면 글로 차려보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차려야 돼요? 일단 우리가 차린다는 것은 한국 사람들이 이제 차린다는 말을 할 때 어떻게 쓰느냐? 사람은 제일 먼저 뭐냐? 뭔가 기운을 차려야 돼. 기운을 차려야지. 그 다음에 예를 들면은 그 정신을 차려야 돼. 기운 정신 차리고. 정신 차리고서 또 뭐냐? 체면도 차려줘야 돼. 예의도 차리고. 그 다음에 예를 들면은 예를 들면 살림도 차리고.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에게는 우리가 사람이 제대로 살아가려면은 기운이라든지 정신이라든지 체면이라든지 염치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차려야 돼요. 그럼 살림도 차리고 나라 살림도 차리고 이런 것처럼. 그러니까는 차린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뭐냐면 차례가 있다는 거예요. 쩍쩍쩍쩍 차례. 그러면 아까 한국말에서 이렇게 나는 학교에서 친구들과 공놀이를 했다. 여기 차리는 거예요. 여기 차림틀이야. 그럼 이게 이제 한국말에는 이런 차림틀이 많지 않아. 몇 개의 차림틀이 있어. 우리는 그걸 딱 이렇게 차려놨기 때문에 뭐든지 들어오면 착착착착 차려서 이렇게 아는 거예요. 이렇게 아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은 우리가 사람들이 이미 이 차림식, 차림틀을 가지고 있어. 가지고 있지만은 여기서 온갖 아르마리가 나오고 그게 이제 기억될 때 아름 것으로 이제 기억이 된다고 그랬는데 아름 것이 이게 기억된 아름 것이 한두 개가 아니야. 엄청 많아. 그러면 머릿속에서 이 얼마 안 되는 이 머릿속에서 이 온갖 아는 것들이 기억이 착착착착 기억이 됐다. 그게 필요할 때 그걸 필요할 때 써 먹으려면은 차려져 있으면은 훨씬 쉽게 착착착착 그 예를 들어 차례를 통해서 쓸 수가 있는데 이게 차려지니까 붕붕 떠다니면은 이거 차리려고 온갖 걸 다 돌아다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하나를 찾아다가 쓰는 것조차도 힘들어질 뿐만 아니라 그 온갖 걸 찾아다니느라고 제대로 생각조차 못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요, 우리가 차례가 있는 게 뭐가 있을까 하면은 요리, 뭐 맛있는 만두를 빚는 법, 뭐 만두국 끓이는 법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저의 삶이나 한 해 뭐 이런 것도 탁탁탁탁 하면은 좋을 것 같은데 그거는 만두 만드는 것처럼 쉽지 않단 말이죠. 근데 이제 모든 것은 다 뭐냐면은 시간의 흐름 속에서 어떤 일들은 차례를 쫓아서 이루어져요. 우리가 흔히 원인과 결과라고 그러잖아요. 이것도 차례예요. 비가 많이 와서 비가 많이 오는 바람에 강물이 크게 불었다. 비가 많이 오는 바람에 강물은 그것도 예를 들면은 원인과 결과의 차례를 말하는 거예요. 사람 뭔가 원인과 결과를 안다는 것은 원인과 결과를 차례로서 이을 수 있을 때 그것을 아는 거예요.
그럼 그것을 예를 들면 딱딱딱딱 차례를 또렷하게 엮어주실 때 또렷이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막 일이 벌어졌는데 이것이 차례가 뭔지 그걸 모르면은 또렷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에게 이 차리다, 차림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옛날에 한국 사람들이 모든 것이 비롯하는 어떤 까닭을 차리라고 했어요. 여기서 나온 게 차례, 참, 뭐 이런 말들이 나온 거지. 차라리 뭐 이런 말들이 여기서 나왔다. 지금 오늘 머리에 대해서 얘기하고 머리를 돌아가게 하고 굴리고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예. 근데 그 안에서 뭐 늦, 아니면 아름, 말, 말아리, 느다리 이렇게 낱낱의 것들을 낱낱으로 나누고 이제 그거를 다시 이게 이거를 해서 이렇게 되는 거야를 하는 지금 우리가 하는 과정이 차림인 거죠. 차림이죠. 그리고 이제 내가 이제 그 말들에 대해서 이제 몇 개 말만 이제 풀어준 다음에 늦 한국말에서 늦이라는 것은 우리가 예를 들면은 빛깔이라든지 맛깔이라든지 등등 이런 거 우리가 지금 예를 들면은 그 사물로부터 비롯하는 자극들 그것을 우리가 이제 늦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한국말에는 느닷없이 하는 것은 그 사물에서 비롯한 어떤 늦도 없이가 느닷없이요. 그러니까 누군가 뒤에서 나를 탁 치면 이거 느닷이 없는 거 내가 알아볼 수가 없어요. 뒤에 눈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늦이라는 것은 사물에서 이제 나오는 빛깔이라든지 맛깔이라든지 냄새라든지 뭐 등등 우리는 그게 있어야만 그것을 만나서 무엇을 알아볼 수가 있는 그게 이제 늦이라는 거예요. 한국말로 이거 이제 그 영어에서는 뭐 그 스티뮬러스 또는 뭐 그러니까 한자는 자극거리다. 아까 말했었던 이게 스파이크와 같은 거지. 뭔가 우리들에게 좀 촉발시켜주는 그런 것들 늦이고 그 다음에 아름 아르마리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은 우리가 예를 들면 알다의 명사인 아름이야. 그럼 여기서 실제는 이제 우리가 뭐냐면 아름과 아르마리를 합쳐가지고 알미라고 말하는 거예요. 알. 그러니까 아름을 줄이면 이게 알미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아르마리라는 것은 낱낱이 우리가 이제 알게 된 지식을 말하고 이것이 이제 기억됐을 때는 지금 기억이라는 것은 우리 속에 들어가 있거든. 드러나 있지 않아요. 아르마리는 지금 드러나 있는 거야. 나는 학교에서 친구들과 공놀이를 했다. 그럼 지금 현재 그거 알고 있잖아요. 아름이라는 그 지금 아는 것을 아는 거란 말이지. 아니 것은 이게 것이 된 거예요. 기억 속에 들어가 있어. 다시 불러내면 우리가 아르마리가 되는 거지. 구체적으로. 아르마리는 내 지금 알고 있는 거고. 아리 것은 이미 이제 그게 알고 있던 것이 이제 들어가 버린 거지. 그럼 이제 한국 사람은 그러면 알다 하는 것을 굉장히 촘촘하게 엮어서 알아보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한국말은 알아 가다가 있어. 알아에서 가다가 붙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는 것은 흐름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면 그 다음에 뭐냐 알아보면 알아가니까 이제 알아봄이라는 어떤 하나의 그 결과 쪽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예를 들면은 알아봤으니까 아르마리라는 결과를 낳는 거예요. 결과를 낳는데 이게 머릿속에 계속 있는 게 아니야. 빨리 사라져야 돼. 그래야 다른 것이 지금 아르마리로 나타나야 돼. 그러니까 알이 것으로 들어가요. 그럼 얘도 그냥 알아가다, 알아보다. 그럼 여기서 알아보는 게 두 가지야. 한국 사람 알아보는 게 두 가지라고.
어떻게 뭐냐면은 스스로 겪어서 내가 지금 이게 분필한 거 내가 겪어보고서 아는 거야. 그 다음에 예를 들면은 다음에 말을 듣고서 알아보는 거야. 지금 예를 들면은 우주에는 뭐 빅뱅이 있었다. 그 남의 말 듣고서 내가 알아본 거지. 내가 무슨 뭐 할 수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많은 것들을 우리는 듣고서 알아보기도 하고 겪어서 알아보기도 하고 실제 사람들에게 구체성을 갖는 것은 자기가 겪어보고서 알아보는 거야. 이걸 예를 들어 겪어보니까 아 이거 물이야. 겪어보기 전에는 이게 지금 알코올인지 물인지 알 수가 없는 거야. 딱 겪어보니까 이제 아는 거지. 그런데 다른 사람이 야 이거 물이야 먹어 그랬더라도 내가 겪어보기 전까지 실제 이게 물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 그러나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것을 내가 믿었기 때문에 아 이거 물이다. 이거 어떤 사람 물이라고 했는데 다른 사람은 이거 뭐야? 그럼 이거 물이야. 내가 안 먹어도 물이라고 말하는 것을 듣고서 알아본 것을 말하는 거지. 그럼 예를 들면 한국 사람은 알아가다 알아보다 만 쓰는 게 아니라 알아내다, 알아차리다, 알아주다. 한국 사람이 세상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 살아갈 때 굉장히 중요한 게 알아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알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은 알다라는 것에다가 가다, 보다, 주다, 하다, 차리다, 먹다 이런 것들이 지금 쫙 나온단 말이에요. 먹다 그러니까 알아먹다가 나왔네. 알아먹다가 뭐냐면 알아봄의 결과가 바로 알아먹다예요. 알아먹다는 내가 완전히 알아서 그것이 내 속에 들어가서 이제 없어진 게 알아먹다예요. 딱 그러니까 완전체가 된 거죠. 소화가 된 거죠. 네. 그게 이제 알아먹다. 그럼 우리는 지금 이게 한국 사람이 알아가다, 알아보다, 알아먹다, 뭐 예를 들면 알아차리다, 알아주다, 알아하다를 가볍게 여겨. 뭐 영어에서 뭐 understanding 어떻고 노가 어떻고 뭐 떠들어야 되는데 그거하고는 이게 비교할 바가 아니야. 딱 알매 체계가 잡혀져 있단 말이지. 그게 이제 한국 사람 그러니까 알다, 아름 이렇게 쫙 하는 거지. 근데 이거 더 재미있는 것은 알다가 이게 알이야. 우리가 뭐에 대해서 안다는 것은 그것의 알이 우리 물속에 생긴다는 거예요. 그 생길 때 뭐냐? 한 바퀴 뺑 돌면 무엇이 돼? 알이 하나 생기는 거예요. 끊임없이 우리가 그 알들이 생겨서 그걸 알을 뭐냐? 알음알이라고 부른다. 그럼 알은 어디에 생기느냐? 안에 생기는 거예요. 안에 알이 생겨요. 배추 안에, 배추 속에 뭐냐? 알이 생기듯이. 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한국 사람은 이게 알다, 늦 알다. 그 다음에 이제 말. 한국말의 말이 뭐냐? 이거는 말다. 하지 말아라. 할 때 그 말. 하고 말았다. 할 때 그 말다. 밥을 마는 거는요? 그거하고는 좀 달라. 이게 이 옛날에는 이 말답이 있고 말답이 있어. 우리가 지금은 같이 쓰지만 달라. 그러니까 이제 옛날에 이제 말은 뭐냐? 기본적으로는 말다. 이걸 뭐라고 말아버리냐? 이거는 안경이라고 말한 거야. 말하는 거지, 말하는 거야. 그건 무슨 의미냐? 가지 말아라 그랬어. 그러면 가는 것을 말하라는 거죠. 그만두어라요. 그만두어. 그만이 뭐냐면 금안이야. 내가 지금 가고 있는데 그만 그러면 딱 이렇게 하나의 금 안에다 딱 그 금 안에 두는 게 그만이야. 말하라 소리도 뭐냐? 이것은 안경이다.
딱 이걸 안경이라는 그 속에다가 딱 집어넣어 버리는 거야. 이건 이제 뭐 꼼짝 못하는 거지. 이거 안경이라면 안경이야. 그 말소리 속에다 이걸 딱 집어넣어 버리는 거야. 그러면 내가 이걸 가지고 안경이라는 이걸 갖다가 고리라고 했다. 이걸 고리라고 했어. 유치원생들한테 내가 이걸 갖다가 속여 먹을 수가 있어요. 유치원생들 앉혀놓고 내가 이제 다른 거 다 이제 재미난 얘기, 좋은 얘기, 참으로 맞는 얘기들을 쫙 하고 나서 내가 이제 그들에게 어떤 믿음을 갖다가 딱 얻었어. 그러면 야 이거 선생님이 이거 새로운 거 하나 보여줄게. 이거 보여주면서 이게 말이야 요즘에 새로 나온 건데 이거는 이름이 고리야. 그러면 얘네들은 그래. 자 이거 한번 따라해 보세요. 이거 고리 그럼 고리. 자 내가 이거 하나 나눠줄 테니까 이제 이거 고리라고 불려요. 그럼 걔네들은 고리라고 그러는 거야. 그 집에 가지고 와가지고 뭐가 엄마 이거 고리 가지고 왔어 그런 거야. 야 그게 무슨 고리냐? 아 선생님이 고리라고 그랬어. 엄마가 아니야 그러면 아니야. 그게 왜? 선생님이 내가 이거를 고리 속에다가 딱 집어넣어줬단 말이지. 고리 안에다가 고리라는 말 속에서 내가 이걸 딱 집어넣었거든. 걔는 이것이 그 안에 딱 들어간 거예요. 근데 걔가 엄마하고 그렇게 싸우다가 아빠 와가지고 아빠한테도 고리인데 아니야 이거는 고리가 아니야. 또 다른 사람한테 물어도 고리가 아니야. 그래서 이거 선생님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했구나 해가지고 걔가 그걸 포기하게 돼. 그러면 고리라고 배워서 이게 금 안에는 뒀는데 금 안에 이게 두지를 못하는 거야. 이게 그게 고리라는 말소리 속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걸 알아버렸어. 그럼 이걸 고리라고 부르지 않아. 그럼 뭐냐? 이게 고리가 되기 위해서는 내가 이걸 유치원에서 고리라고 그랬는데 그날부터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걸 고리라고 해버리면은 그냥 이게 고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갖다가 어떤 것을 어떤 말소리에 담았다 하더라도 그 말을 쓰는 사람 모두가 다 이거는 고리다라고 해야 돼. 그게 말았다야. 이게 고리가 되고 말았다. 그것도 말다야. 그러니까 말다는 그러니까 이것은 그 고리라고 이제 예를 들면은 말다 그러면은 그 안에 집어넣는 거고 말았다 그러면 그게 완성됐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말이라는 것은 이것은 왜 안경이냐? 사람들이 이걸 안경이라는 말에다가 많은 것, 담는 것이 그것을 다른 사람도 다 똑같이 이걸 받아들여서 이것은 안경이 되고 말았다. 그래서 말이라는 것은 딱 어디다가 집어 넣는 거. 그 말하라 했는데 그 말하라 한 것이 다른 사람들조차 다 따라서 했을 때 완성이 되면은 말았다가 될 때 그게 말이야. 그러면 이 말은 한국말에서 말잠자리, 말매미하기 왕이라는 뜻이에요. 어떤이다. 우리가 말이 머리라고 하는데 옛날에는 말이 뭐랄까 가장 어떤인 것. 말은 가장 어떤인 거야. 말이고 머리인 거야. 그러면요 선생님이 이게 고리야 했는데 그게 펜인 걸 아는 사람들은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하는 거네요. 그렇지. 내가 이걸 이거는 예를 들면은 이 아까 고리라고 그랬잖아. 다른 사람들 그게 무슨 고리냐? 내가 그럼 네 혼자 그렇게 생각해라. 그러니까 뭐냐? 네 혼자 그걸 그렇게 그만에 두어서 그렇게 해라는 거지. 그렇게 받아들이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이미 뭐냐면은 저 사람이 지금 이걸 고리라고 그러지만 다른 사람들이 이걸 고리라고 하지 않는 걸 알고 있는 거야. 근데 유치원생들은 이걸 고리를 한다고 그러면 그렇겠지. 왜? 유치원생들이 지식을 갖는 많은 지식들은 왕성하게 어떻게 이루어져요? 남의 말을 듣고서 이루어지는 거야. 유치원에 가서 대부분 막 듣고서 이루어지는 거야. 이런 거야. 옛날 책 읽어주잖아요. 그 속에 나오는 건 뭐 다 사람들이 막 이렇게 꾸며놓은 얘기야. 곶감 같은 게 그런 거겠네요. 호랑이 곶감. 그렇지. 그러니까 걔네들은
예를 들면은 자기 스스로가 뭔가 이게 좀 스스로 겪어서 알아볼 어떤 여지들이 적어. 그러니까는 쫙 하는 거. 그리고 또 그때는 뭐냐면은 사람들이 이 말로서 해주는 것에 눈을 떠가지고 그냥 그게 재밌어. 어른들이 보면 이거 말도 안 되는 뭐 마귀 할멈 얘기니 뭐니 하지만 걔네들은 말을 엮어가지고 머릿속에서 뭔가 막 떠올라. 그것을 굉장히 즐거워하는 시. 그래서 계속 막 얘기해달라는 거예요. 한 얘기 또 해주고 한 얘기 또 해주고 그들은 뭐냐 그것이 말로서 엮이는 과정에서 그것이 즐거운 거예요. 그러니까 말에 대한 태도가 이제 그때의 말에 대한 태도는 것은 나이가 들었을 때의 태도하고 전혀 달라요. 우리는 나이가 들고 나면 이미 자기가 알고 있는 것 그것에 비추어 가지고 맞지 않으면은 그거 다 이미 자기가 또 자기가 알고 있는 것에 많은 부분 스스로 겪어도 봤거든. 그게 아니더런데 유치원생들은 그게 아니야. 막 이렇게 새롭게 말을 엮어가 이루어지는 거 그게 머릿속에서 이렇게 이루어지면 그게 즐거워요. 이렇게 하고 재밌다고 느낀다. 오늘은